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박인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발생한 이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주택 시장이 불안하고 또 세금적으로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세금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는 이제 사안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죠. 네. 보증금도 지급을 했고 목적물 인도 받고 그다음에 전입 신고까지 하고 확정 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다 이제 있고 있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한 3개월 전에 임대인이 매매하기로 결심하셨으니까 적절한 수준의 이사비 정도를 받고 내가 나갈 테니까 이삿날을 좀 협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임대인한테 통지를 했고 임대인이 이사비를 보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들어서 임차인이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 나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2년간 더 거주하겠다라고 임대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거절 사유 중에 하나로 내가 이제 들어가서 실제 살아야 되니까 갱신을 받아들 수는 없다. 그래서 거절 통지를 하죠. 그러고는 임대인한테 보증금증 일부를 송금을 하고 임차인은 이러한 이제 보증금을 받고 나서 이사를 부탁하는 임대인 요구에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퇴거일 조정이든 뭐 그렇게 관련돼 가지고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쟁점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일부를 지급을 하고 임차인도 그 보증금을 받고 뭐 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임대차 관계가 중도에 합의 해지된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쟁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쟁점은 임차인이 개정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임대인이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가 이제 두 번째 쟁점이고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쟁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쟁점은 뭐 합의 해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임차인이 임대인은 실거주 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알겠다고 대답을 한 거지. 임차인의 진정한 의사는 계속 거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을 포기를 하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이제 의사 표시를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합의 해지된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영상의 이제 주된 쟁점이죠. 그래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작년 7월에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서 갱신 요구 조항이 신설이 돼서 이 부칙에서는 기존에 진행 중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이렇게 개정된 법에 따라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잘 됐구나 싶어가지고 갱신 요구를 많이 하고 반면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좀 불이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데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가장 이제 마땅한 게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제 실거주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이제 거절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을 하는 거를 어디까지 해석을 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작년 7월에 개정이 돼서 규정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고 또 법원의
판결례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안에서 이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이 1심 법원의 이러한 이제 판단이 앞으로도 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하는 케이스에서는 좀 비슷하게 같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번 케이스에서 판단한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사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보면, 먼저 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유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장래 사태에 관해서 임대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그 내용의 전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인 측에서 예측하거나 아니면 그 사유 발생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 주임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거주할 예정이 아니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는 사안 같은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그 경위 등을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사유와 관련돼서 법원의 판단을 제 나름대로 이제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 갱신 거절 사유는 예외적인 사유다. 원칙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절의 예외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또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이 있지만, 이 실거주 목적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형체가 없는 임차인의 주관적인 의도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더욱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이제 사정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이거 실거주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할 만한 정당한 어쨌든 사정이 상황이 발생했던 거라고 하면 그거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번 판시의 이제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법원의 이제 해석의 기조가 향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제 다른 유사 케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 측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만에 하나 내가 실거주를 이유로 해가지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대인이 들어와 산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개정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들어서 그 갱신 거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완화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입장도 있긴 한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사실 그거는 이제 사후적인 구제 절차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 완화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고 더욱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판시를 좀 비춰서 향후에 관련돼 가지고 분쟁이 생길 거를 대비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제 사정들에 대한 자료를 좀 수집을 해야 될 것 같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실거주할 거다라고 하는 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를 하고 또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 케이스로 되돌아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임대인은 최초에는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보면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갱신을 이제 받아주지 않고 계속 이제 협의를 했죠.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니까 나가달라고.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실거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케이스에서는 실제 임대인이 실거주 하려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딱히 없다. 그리고 임대차 갱신 관련해 가지고 주고받은 전후 사정을 보면은 매매를 전제로 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라고 해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가
정당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임차인은 거주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요 케이스에서는 임차인이 이제 승소한 케이스인데 향후에도 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갱신을 요구하면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이번에 이제 판시 사례를 좀 참조하셔가지고 향후에 분쟁 대비해서 관련 자료를 어떤 걸 수집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시고 법원에 실거주 사유에 대해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는 사유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또 현명한 방법이고요. 네, 감사합니다.